오늘 제가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전문가 패널들이 평소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특히 지난번부터 이게 형태가 바뀌면서 짧은 시간 내에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먼저 이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예술가로서 전문가로서 그런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실적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축적을 했는데 이게 조금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프레로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지금부터 이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가시적인 그 목표라든지 비전을 좀 설정하는 게 이 정체성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하는데 도움된다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웹사이트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많이 있는데 좀 브랜드가 이게 좀 명쾌하게 안 다가오는 좀 측면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 B2B나 B2G 쪽으로 이제 희망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이런 영업했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하거나 영업할 수 있는 그동안 시간도 좀 없었고 인력도 이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그 소셜 벤처나 이런 쪽에서는 똑같은 고민인데 차라리 이런 쪽에 기존에 있는 CSR 쪽이나 하고 있는 데랑 제휴해가지고 한 파트로 들어가는 건 어떤지 우선 1차적으로 그런 의견을 저희 팀에서 좀 냈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를 CSR 쪽만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조금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역량 개발이라든지 리더십 쪽으로 한번 조금 전환해갖고 가는 그때는 우리에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우리 또 소셜 벤처 하는 우리 김민욱 대표는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문화 바우처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한 12만원 저소득층을 가정에 하게 되면 12만원 중에 1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조율에 대해 갖고는 저희 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거는 나머지 부분은 좀 내부적 이슈가 많아가지고 몸의 학교를 어떻게 이제 설립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조율 같은 경우에는 예술하고 이제 기술을 융합하는 컨텐츠는 이제 차별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제 예술 교육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이제 좀 시너지를 나는 그런 소지는 좀 있다고 보고, 분명한 이제 비전이 이제 몸의 학교, 한국판 이제 몸의 학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하고 도움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그러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길을 잃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제 이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공무원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늘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2년, 3년 임기로 다 바뀌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은 적절한 인맥을 찾아가지고 다시 대시해보는 게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시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좋다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업의 CSR을 활용해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조율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주 연륜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늘 휘둘릴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명망가들이나 좀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한국판 몸의 학교를 만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 좀 힘을 빌려서 우산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좀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현재 100평 규모로 이렇게 좀 소박하게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해갖고는 사람 마음을 좀 움직이기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오히려 빅픽처를 좀 크게 그리고 스타트 스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 그림을 좀 큰 그림 속에서 가져가는 게 좀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개별 의견으로서 비슷한 하는 소셜 벤처 중에 코이안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로봇하고 뉴미디어 컨텐츠를 결합하는 쪽인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이쪽하고 한번 제휴해보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만한 일이고요. 아까 그 몸의 학교 쪽에는 조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발레라든지 다른 예술 영역까지를 좀 포괄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결국 국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해외 쪽에서 NGO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한류라는 꿈을 타고 해외 사업 쪽에 치중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거든요.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큰 돈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연결할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도 어차피 이제 해외 CSR이라든지 사회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안을 받은 것처럼 국제개발 NGO도 사실은 유니세프라든지 그다음에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한 2천억 정도씩 받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들을 찾고 하니까 같이 결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 또 코이카 단원으로 갔다 온 분이 코이카 쪽하고 협력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이런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율은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이제 급한 부분은 투자 부분이었습니다. 투자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준비가 덜 되고 관계로 차후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스타디를 같이 해보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상세한 내용을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적으로 나온 얘기는 조율은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송 대표님은 피고이로서 좋은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데 당장 수익성이나 이런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방법 때문에 시티 관련 개발을 대기업에 해서 투자 유치 그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해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당장 회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내 어떤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이 멀게 봐서는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이제 어떤 좋은 재능이나 좋은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내가 좋은 작은 컨텐츠 올려가지고 조회수만 올라오게 되면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CSR 사업도 연구해 주시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연구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김민기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회사 재무구조에 대해서 전혀 이제 파악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깊이 있는 토론을 좀 못했는데, 이게 또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B2C 사업에서 B2B나 B2G로 바꿔야 되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회사의 수익성을 이제 뭔가를 좀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B2C일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불적품 다수가 이제 컨택을 해서 이렇게 영업이 되지만, 결국은 B2B나 B2G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에 대한 솔루션이 내가 준비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B2G나 B2B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포맷화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첫 단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결국은 이제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보니 여기는 제가 별도로 컨택을 해서 우선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부터 투자하는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만 투자 유치가 되는 것이지 이거 그냥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로 이제 이렇게 CSR 사업이나 이렇게
뭐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 울타리 내에서 이제 이렇게 뭘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는 걸로. 근데 두 업체가 공이 투자를 받기 위한 지금 조건은 지금 정부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꼭 원하신다면 반드시 네트워크를 하십시오. 네트워크를 하시고 사업 계획서 쓰시는 방법부터 조금 스타디를 하셔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시면 뭐 가지고 계시는 그 이념이나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나눴고 저도 오늘 되게 인사이트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뭐 유사한 일을 하고 저랑 다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의 언어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케팅이라는 게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품의 자리에 요구를 놓고 고객의 자리에 제품의 자리에 고객을 놓고 나의 자리에 너를 놓으면 마케팅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제품들을 만드셨는데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반제품, 패키지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고 그렇다고 원천 기술이나 소스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경쟁력이니까 바꿀 수 없죠. 그거를 소비자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야만 팔릴 수 있다. 그래야 가격이라는 게 생긴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핵심 경쟁력이라는 건 충분히 두 분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조율에서는 저희 내부에서 되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표님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보이를 접고 지금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태양의 서커스의 CEO가 누구지 아십니까? 길 알리베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세계 최고의 공연단인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었는지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롬비아 모메학교 얘기하셨잖아요. 제임스 전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콜롬비아에 우리나라에 발레를 가지고 와서 모메학교 수출을 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만나서 그 모메학교 한국에 만들고 싶으시면 그 생생한 사례를 우리가 콜롬비아 못 간다면 만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소셜 벤처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다 추구해야 돼서 힘들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한 우물 파서 절대 못 먹고 삽니다. 두 우물 파야 먹고 살고 한 우물을 파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단 경제성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게 왜 나쁜 짓입니까? 벌어도 좋은 일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우맥 씨는 뭐 예전에 안면이 있었던 대표님이시라 반가웠고요. 아까 뭐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어느 분도 페이스 아트를 이해 못할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브랜딩인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보다 브랜딩만 바꾸시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 점이 들었고요. 저희 회사 경쟁사가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리는 시장이 있어요. 100세 시대예요. 저희 회사 프로그램보다 아마 대표님 회사 프로그램이 나을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죠. 그러면 우리 조직 활성화 시장과 기업 교육 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이 열릴까요? 2차 학습 시장이 열려요. 50이 넘어서 다시 한번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 시장에 기업이 돈을 쓰고 있어요. 퇴직자들. 그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상식적이고 산투적인 시장인데 고용보험 환급과정 시장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만 갖고 힘들 거예요. 거기에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나 펑셔널한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 업무 역량에 도움되는 것들이 결합되면 분명히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나눴다고 생각하고요. 좀 비슷하게 다르게 좀 표현을 했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관련된 이 콘텐츠 쪽에 이제 사회적 기업은 다른 쪽 분야보다 좀 선호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거의 아까 몸의 학교라는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뭐 이거를 뭐 그냥 뭐 하나 만들면 그냥 쫙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 프로그램을 동영상 찍어왔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강사들이 이제 배치돼야 되고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그 어떤 그런 기획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품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프라이싱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상당히 그 부분이 잘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되기 위한 어떤 그런 또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오맥스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콘텐츠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이 부분을 패키징을 잘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카테고리라든지 또는 그 스탠다다이제이션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디까지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거냐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 교육 대상의 콘텐츠하고 얼마나 차별화할 거냐 아니면 그들과 경쟁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CSB라고 하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그 이야기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타겟 고객과의 접점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CSB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율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이게 그 CT를 활용한 그 퍼포먼스하고 이 모모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하고가 상당히 좀 괴리가 좀 있다. 그래서 한쪽에 역량을 이제 집중해야 되지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은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성공했던 그 사례가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다 퀘스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제일 경쟁자가 학원이잖아요. 댄스 학원 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K-팝 이런 쪽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 거냐 또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율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보다 오히려 좀 이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